취준생활의 특징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슈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짭짜라짭짭짭짭짭 짭스101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오라이. 렛츠고! 준비하셨던 거 왜 안 하세요? 아, 지금 하려고요.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나오는 음성 있죠? 그거 제가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This tab is 취업. You can transfer line number 101. Yeah, alright. 오라이. 자, 왜요, 왜? 시작부터 진짜 힘 소름 빠지네. 돋았어요. 진짜 얼굴 빨개졌어. 돋았어. 얼굴 너무 빨개졌어. 부끄러워요. 아니, 아까 그 오늘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닭도리탕 드신다 그랬는데 소주랑 닭살이 같이. 이렇게 쫙 돋으셨네요. 연결시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로 연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취업의 왕자를 딱 차지하고 있는 그 왕 중에 한 명이죠.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건데 공기업 갈리오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합뉴스TV에서 동굴 보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옥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다음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해커스잡에서 취업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즘 그 투데이 잡스에도 출연을 하고 연합뉴스 계속 좀 한국 직업 방송과 연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제가 그 대외 협력 차장을 맡고 있거든요. 거의 캐스팅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거의 직원과 같은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조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7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17년이라는 그 숫자에서 뭐 소개 다 끝났네요, 사실은. 오늘 제대로 모셨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습니까? 노린 거죠. 약간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좀 있어 예. 보이게 예.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아까 그 생각이 숫자에 들어요. 대한 의구심이 좀 솟아나는 대화를 저희가 사담을 하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좀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공기업 취업의 신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분이면 확실한데 어떻게 좀 17년 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오늘 좀 방출하실 예정입니까? 네, 저는 2005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공기업 취업 강의를. 나 학교 가기 전부터네. 제 대학교 가기 전부터 하셨네요. 그러세요? 예. 통역학번 맞다. 그렇고 예. 때릴 뻔했어요. 예. 어떻게 공학번 05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네, 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제가 계속 앞에 타이틀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제가 현재 취업 강사들 중에서는 공기업 취업 강의를 제일 오래 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설명회를 하고 있고 만인 설명이요. 만인을 위한 네. 많은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그냥 공기업 취업의 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살아있는 공기업 화석이다. 취업의 전설이다. 화석이다.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나 닭살 저도 약간 닭살 돋는데. 오늘 닭살 돋는 방송 여러분들도 닭살 지금 준비하시고요. 그 05년도 당시에도 공기업에 대한 이렇게 취준생들의 선호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기업 취업이 공채가 된 건 99년도부터거든요. 99년도부터 04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었느냐면 공무원 시험이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 공기업 취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 상식이라는 걸 시험을 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나 영어나 이런 행정법, 행정학 공부하시던 분들이 상반기 공무원 쫙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그 공기업으로 좀 몰렸던 그렇게 되었고 2005년도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 토익을 보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기업 쪽이 약간 엘리트들이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좀 변하기 시작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07년 이때 당시에 가장 그 높았던 스펙이 석유공사. 제가 석유공사. 기억하기로는 시험 있나요? 석유공사인데. 석유공사? 없죠? 네, 있죠. 있나요? 네, 있죠. 석유공사가 있는데 석유공사가 그때 당시에 1차 서류 전형 토익 컷이 990이었어요. 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점 안 받으면 통과를 못 한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석유공사 홈페이지 난리 나고 그러면서 그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스펙을 좀 줄여라, 영어를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뭐 기름집에 대한 취준생들의 선호는 네. 정말 SO일. 예, 그쵸. SOL, 뭐 GS 뭐 이런데
우리 은희 쌤도 공기업 취업의 여신이시잖아요. 그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 네. 사실 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하지만 제가 제일 젊지 않나. 자칭? 아, 그쵸.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쌤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누구요? 좀 왕수빈 쌤이 아, 저보다 더 네. 젊으니까. 하지만 네. 경력이랑 대비해서 조금 젊지 않나. 그래서 음. 여신으로. 왕소민 쌤은 어리신 거고. 왕수빈 쌤이 저보다 2살밖에 안 적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경력 대비 나이가 어리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취업 여신 빵대님 반갑습니다. 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지금 많은 분들 네.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한국직업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네네. 구독자 수 100명이 넘으면 잡스 101이라는 저희가 채널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음. 이사 가서 새 집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집값이 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네. 네. 윤종혁 여신이다. 여신이라고요 제가? 네. 코러스님께서 추러스가 아니라 코러스죠. 네, 추러스가 먹고 코러스. 싶었네요. 제가 옆에서 네. 보면은 선이 되게 고우세요. 좀 굉장히 선이 미녀의 기준을 갖췄다. 미녀의 기준이 뭐죠? 미녀의 기준이 일단 목이 길어야 돼. 목 더 긴데. 그러니까. 네. 윤종혁 쌤보다 제가 더 그리고 또 아니 그리고? 그거를 이기고 싶어요. 약간 저 보면은 이기고 싶어요. 여기서 이기고 싶어. 이 파이트를 약간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요. 손이 네. 섬섬옥수예요. 저도 섬섬옥수인데? 네, 좀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네,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데 사집 사모님 같대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께서 네. 많이 채팅창에 참여를 해주셔야만 네. 그거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질문도 좀 받고 네, 링기거리를 하실 것 같다라는 다음 주에 혹시 뭐좀 전 귀를 단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귀찌. 귀찌 가지고 올 이번 거지. 기회에 한번 뜨는 거죠 뭐. 네. 귀찌. 다음 주에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링기거리 한번 해보시는 걸로. 치명적인 턱선. 아니면 여기서 공약 거시죠? 목선. 뭐요? 시청자 수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이 넘으면 네. 네. 우리 윤정혁 쌤이 링기거리 링기거리 한다. 하겠다. 빗지라도. 귀는 귀찌. 뚫을게요. 진짜로? 귀는 어머. 뚫을게요. 진짜로요? 요즘에 편두통이 있어서 귀 뚫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 뚫는 게 편두통에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종혁 쌤이 또 다방면에 또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약간 지식 변태. 별명이 지식 변태입니다. 변태셨어요. 그렇죠. 약간 네. 조니 쌤이 붙여줬는데 네. 맞아요. 조니 쌤이 약간 뭔가 지식을 이렇게 뭔가를 공부하면 약간 변태처럼 공부한다고. 깊게 약간- 파고드시는구나. 네. 그냥 저는 이제 학생들 만나고 이랬을 때 이제 막 학점이 막 4.3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변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변태잖아요. 아니면 계속 미친 듯이 공부만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저와는 다른 사람 그리고 약간 공부에 있어서 이제 즐기는 그런 것 자체가 좀 변태 같다 이건데 이분께서는 뭐 여러 방면 모든 방면에 있어서 지식을 다 탐독을 하시는 분이고 그걸 즐겨요 변태처럼. 그래서 이제 지식 변태라고. 최근에 어떤 부분에 좀 꽂히셨습니까? 요즘에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읽던 책 읽고 코인동 최근 공부하신다고. 뭐 코인이나 뭐 NFT 메타버스 같은 거는 그냥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도 이더리움으로 지금 현재 몇 개 NFT 거래 같은 것들도 좀 해보고 그런 정도는 하고 있죠. 그런 정도는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좀 취미로 하는 게 술 마시면서 혼자 혼술하거든요. 혼술하면서 책 보는 거. 그렇습니다. 왜요? 아니, 왜요? 갑자기 슬퍼지는 걸로. 네. 아니, 아까 얘기하시는 게 오늘 집에 가서 닭도리탕에다 소주 한잔 하고 네. 3시에 일어나서 다시 뭐 또 작성하실 게 있다. 새벽 3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네, 보통 이제 한 3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혼자 그냥 서재에서 하면 됩니다. 저 최재형님이 와주셨네요. 최재형님 네. 자파. 안녕하세요. 네, 최재형님 예전에 그 투데이 뭐였죠? 이 전신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잡더라이브. 잡더라이브. 고정익이시죠? 고정이, 고정익. 예, 제일 단골. 고정익이시구나. 지난번에 상도 타가셨거든요. 진짜요? 애청자상. 예, 최정님께서 와주셨네요. 귀 뚫으셔도 반갑습니다. 혈 보고 뚫으실 듯. 혈이 이렇게 맞아요. 뭉쳐 있는 데를 뚫으면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피가 그렇죠. 솟구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혈이 괜찮은 데는 이렇게. 예. 여러분 저희 오프닝 지금 10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보셔서 작가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데이 잡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각 잡고 취준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면 여기는 약간 잡스 101은
약간 다 내려놓고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양질의 정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토크 속에서 여러분께 양질의 정보가 제공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물 준비된 것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답을 저희가 잡스 101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종혁 쌤 먼저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 드시고 나서. 갑자기 물 마시고 있는데. 예, 아버님. 드시죠. 물 마시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니까 물 드셔야 돼. 저 방송하면서 이렇게 계속 부끄러운 적이 되게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라서. 네. 네. 여기 멘트 있는 대로 할게요. 네. 잡스 101 실시간 댓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품격 있는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 수완제이에서 구두를 제공해 주신 임송환 사장님 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이 수완제이가 판교에도 뭐 있어요. 지점이 있고 용인에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잘 대기업입니다, 나가시는 대기업.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조가죽 구두를 제공을 해주시는. 인조가죽이었어요? 그럼 인조가죽이 최고래요. 구두 그래요? 중에 가죽 제가- 중에 최고의 가죽 인조가죽 구두. 제가 화요일날 소가죽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요. 인조가죽. 정정하겠습니다. 네. 인조가죽인 걸. 요즘 또 그리고 그 뭐랄까요? 또 동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ESG. 네, 에코퍼 그럼요. 뭐 이런 것도 유행이기 그럼요. 때문에. 친환경입니다. 네, 인조가죽 맞습니다. 하는 것도 그럼요. 성견지명 있으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또 다음 네. 선물. 다음 선물은요.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자,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이 초블레스가 농심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요?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피로하신 분들은 이 정을 먹으시면 돼요. 환이에요. 환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약간 그 발포 비타민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이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열심히 댓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소개를 한다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립니다. 오, 농심한테 투자를 받았으면 조만간 떡사하겠네요. 이미 좀 떡상을 하고 아, 있고요. 그래요? 이 이름이 리아퐁, 리아밀 이런 건데 이롤리에 아가 뭐였지? 근데 되게 아저씨야? 이로운 네. 사과하세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저안 이로운 듣고 건데 있었어요. 굉장히 몸에 좋고 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저씨야.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취업 문제집 하면 네. 해커스 문제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해커스 문제집을 저희가 또 선물로 많이 뜯어냈습니다. 해커스 측에서. 네. 그래서 아낌없이 저희가 준비된 선물들 배송을 여러분 집 앞으로 딱 해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분에게 선물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열심히 좀 참여를 해주시고 어떤 분 선물 증정자로 선정을 하시겠어요? 어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겠다. 저는 조금 진지하게 진짜 고민을 남겨주신 분들 진정성 한테, 있는 고민. 네, 한테 선물을 좀 한 분? 드리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은희 쌤은요? 저희 총 몇 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분이죠? 세 분이요. 세 분이요? 네. 저는 재미. 저는 항상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저씨 안 받아드렸잖아요. 드립왕을 네. 선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드립 많이 재미. 쳐주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잡스 101 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잘 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따뜻한 말씀 해주시는 분을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네. 아, 자기소개 맞다, 맞다. 네. 그만하래요. 예, 제이스케님께서 자기소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는데 5월 21일에 부산 사는 강신영 씨가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우, 강신영 씨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축하드립니다. 사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네. 바라겠고 100년으로 하시기를. 네, 부산 앞바다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갈매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축하 받으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네. 매일 방송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축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네. 기회. 맞습니다. 축하는 같이 뭐 많은 사람한테 받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축하한다고. 이 강신영님께. 네. 네. 강신영님 맞죠? 네. 네, 무슨- 강신영님 축하드립니다. 강신영님 결혼기념으로 네. 민기거리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진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요? 예. 저는 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대사 중에 나를 추앙해요 맞아요. 라는 대사가 요즘 많은
또 히트를 하고 있죠. 저 너무 좋아해요. 저- 약간 네. 고백받을 때 약간 추앙한다라고 고백을 받고 싶을 만큼 약간 이 드라마에 빠졌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추앙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사실은 아, 맞아요. 국어 사전에다 쳐봤어요. 근데 국어국문학과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예. 우리 종혁 쌤도 국어국문학과 맞아요. 출신이시라고 두 분 다. 많은 정보를 네. 또 복수 전공하셨지만 네. 추앙이란 단어 듣고 어떤 좀 인상을 받으셨어요? 되게 옛날 말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옛날 말인데 굉장히 기품이 있다. 그러니까. 네, 나는 그런 생각들도 사실 저는 이 대본 받고 이 대사를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옛날 말인데 되게 기품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죄송해요. 되게 말씀 중에 시고르 자부종, 시고르 자부종. 네, 공기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윤이어링 이어링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은이여신 추앙해요. 추앙합니다. 윤종혁 쌤 추앙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추앙으로 네. 또 옮겨가고 있는데 저희가 추앙이란 단어를 왜 강조를 해드렸냐면 사실 오늘 주제인 공기업 취업이 많은 취준생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왜 다들 공기업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해요. 은희 쌤, 왜 그렇다고 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워라벨. 워라벨. 네, 그렇죠. 야근 없는 삶, 저녁 있는 삶,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사기업은 아무래도 업무 강도도 높고 야근하고 우리 옛날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야근하고 막 시달리고 막 시니어리티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수직적인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는 게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동안의 선입견이 있는데 공기업은 왠지 그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공기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추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윤추앙혁이라고 어떤 분이 추앙 안 받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근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1위부터 4위까지 공기업 취업을 왜 열망하냐, 왜 추앙하냐 했을 때 4위가 뭐였냐면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4위가 회사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비전은 사실 되게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예. 네. 비전,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기업의 비전이 있다라고 뭐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사실은 그냥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인 것 같고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공기업은 되게 비전이 있는 곳이기도 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일명 카인드, 한국 해외 인프라 투자 해외 인프라 너무 길어서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공사. 뭐라고 치고요. 예. 네. 해외 말씀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일명 카인드라는 곳인데 여기가 왜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민간 기업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수주 받아서 뭐 만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카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PPP를 하는 거죠. 해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원 개발을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발굴하고 그 나라의 정부와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고 전반적인 걸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600억 불 투자. 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달러. 네. 요즘 달러라고 많이 하죠. 네, 달러라고 죄송합니다. 예.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3,600억 불 정도를 투자했고 지금 현재 죄송해요. 달러라는 말이 안 나오네. 네. 요즘 원달러 환율 얼마입니까? 원달러 환율 1,600원대 아니에요? 1,600 잘 원이요?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한 기업이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좀 지금 독점의 영향은 없나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독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일개 기업이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뭐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게 공기업이고 정부 산하기관이다라고 해서 가는 거랑 다른 거니까
대부분 이제 선진국 산업의 형태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코트라랑 비슷한. 코트라하고는 달라요. 코트라는 이제 산업에 대한 무역 물품에 대한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아예 직접 투자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발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 기업 지원까지 심지어는 그 현지 기업도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들을 이제 공익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비전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저희 방송 컨셉이 이렇게 약간 좀 정보 전달 위주가 아닌데 말이죠. 윤주영 쌤이 동영 쌤 나오시면 모시니까, 약간 아우, 알쓸신잡이 이미 그러니까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알쓸신잡이 싫다고 네. 하셨지만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최재형님께서 요구를 하시네요. 알쓸취잡 공기업의 역사편 네. 그러니까요. 최초의 공기업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 공기업의 시조세.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연역이 한성전기로부터 시작된다거든요. 한성. 그게 이제 와. 1800년대니까 120년대 1800년대? 했어요. 네. 고종 때. 그때 살아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살아생전에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넌 고종 봤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랑하셨네. 네, 저희 할머니께서 난 고종 봤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셨는데 한성전기 이렇게만 따지면 한전이 제일 오래된 게 맞아요. 그리고 철도공사가 제일 오래된 것도 맞는데 공기업으로 등재가 된 건 충주 비료 주식회사예요. 충주 비료 주식회사. 네, 충주 비료 주식회사가 최초의 공기업 상장을 했구나. 공기업인데 네. 요게 이제 삼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네. 삼성하고 연관이 되는데 1964년이죠. 19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64년.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유치원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오, 네. 저희 엄마는 그때 애기였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 열린유치원에서 아. 해바라기 반 반장하셨던 것 같은데. 다들 저한테 거의 누님 뻘이시네. 그렇네요. 네. 자, 말씀 이어가주시죠. 네.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4년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경제개발 아나바다? 5개년 계획.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건 그 뒤에요. 그 근무운동이 아닌가요? 그건? 새마을 아나바다 운동? 어떻게 네. 새마을 운동? 다시 계속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 운동 그 전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64년부터 시작을 하죠, 실제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삼성이 이제 해외에 투자를 받아요. 해외에 투자를 받는데 직접 투자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최재형님 댓글이 너무 웃겨. 썰 자판기 아버님 한 역시 분, 고정이 집중 안 하고 좋아요. 드립 칠기에만 네. 노리는 두 분. 집중하겠습니다. 예. 집중하고 고종은 있었습니다. 커피지. 고종은 커피죠. 맞아요. 맞아요. 커피 또 좋아하셨다고. 아, 그래서 이제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받으면 불법인 거죠. 정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뭘로 받느냐 하면은 사카린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걸로 받아요. 그렇구나. 옛날에 후추로 뭐 화폐 대용을 하고 뭐 그랬던 그렇죠. 것처럼. 그걸로 받는데 그것도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밀수다. 그래서 그걸 압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충주 비료 주식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뭔가를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충주 비료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결국 해체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삼성 정밀화학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그래요? 거죠. 네, 너무 재밌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이 사카린 그렇게 컸구나. 독인가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사카린 모르시죠? 두 사카린 분은? 알죠? 설탕. 그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아스파탐이랑 네, 같이 네, 해가지고. 네. 너무 잘하니까 놀라셨죠? 요즘엔 사카린은 들어가지 않죠. 그런가요? 예. 커피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세계사 쪽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세계사, 아니면 세계사. 한국으로 한국부터 얘기해 한국은 주세요. 고종이 때부터? 제일 먼저 먹었죠. 그래요? 네, 제일 먼저 먹었죠. 그러면 그리고 세계사는요? 이게 스페인하고 연관이 있는데. 네. 스페인 좋습니다. 스페인 너무 좋아요. 마드리드. 네. 세뇨리다. 이건 너무 긴데? 에스파뇰.
이건 너무 긴데? 저희가 외전으로 지금 종혁 쌤 저희 아빠가 따라잖아요. 빵근님께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되게 박학다식 하신가 이렇게 봐요. 잘생긴 아빠가 빵근님. 어디 있어요? 손도 이쁘고 삼섬 옥수에다가. 삼성, 내가 이기는데 내가 더 예쁜데. 아, 맞아요. 예쁜 건 뭐 은희 쌤 예쁘신 거는 아마 종혁 쌤 네. 이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쁜 걸로 이기고 싶네요. 한번 저 나가 있으니까 두 분이서 한번 매치 한번 하시죠. 예쁨 대결. 근데 이거 커피는 약간 썰이에요, 썰. 사실은. 왜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처음 먹었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는 원두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원두다 보니까 커피 열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초록색 스타벅스 그 그림에서 봤어요. 스타벅스 잘못 가면 그 알고-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잘못 알고 계신데 그건 그냥 나무고요. 나무고 열매는 빨개요. 아 그래요? 초록색 네, 아니었어요? 네, 어. 빨개요. 빨개요? 빨간 아, 그걸 볶아야 이제 까매지는 거구나. 아니요, 빨간 걸 열면 이제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볶는 거예요. 아. 그걸 볶는데 이제 그걸 볶는 게 이제 강하게 볶느냐, 중간으로 볶느냐, 약하게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져요. 또. 네. 커피도 잘 내리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지금 커피 원산지가 어디죠? 케냐. 네, 케냐, 에티오피아 이런 쪽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냐 하면은 아프리카 대륙이라고요. 그쵸. 네. 아프리카 대륙에 딱 보면은 케냐 그 AA. 이쪽으로 이렇게 해안가 쪽이죠. 해안가 쪽이죠. 아프리카 해안가 쪽. 뭐 카이로 커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카이로 맞네, 커피 있으면 맞네. 예, 예. 신박하겠다. 네, 카이로 커피 이런 건 없잖아요. 루악. 루악은 그거는 사양 고양이. 고양이 똥인 거고. 똥이었구나. 똥이에요. 네. 똥. 한번 웃으실까 하고 죄송합니다. 예. 윤정혁 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어. 약간 윤정혁 쌤 방구, 막 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로 콜라는 기존 콜라만 비슷한데 왜 칼로리가 0이죠? 설탕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0입니다. 사카린이 너무- 들어갔죠. 사카린 없습니다. 어? 사카린 없고 그럼 뭐가 아스파탐하고 탄산. 탄산. 그 탄산에 단맛이 끼어 들어가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아, 탄산이 네, 네, 달다고요? 탄산에다가 대부분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옥수수 당분이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옥수수 생산량의 1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과당이 들어가요. 기가 종혁으로 하면 되겠다. 기가 종혁. 커피 역사 알려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가고 싶은 사람 모여 있는 거지. 공기업 역사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커피는 빨리 할게요. 알겠습니다. 왜 가게로 있느냐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이제 동인도 회사,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든지 스페인의 동인도 회사라든지 이런 쪽을 무역을 하고 싶었는데 인도하고 무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박을 해야 되는 건데 정박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열매를 사냥할 때마다 씹어 먹었다라고 씹어 먹을 때마다 약간 각성 효과가 아. 있고 카페인이 있으니까. 카페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커피의 원조가 되었다라는 썰도 있고 그런 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인도로 먼저 건너갔다라는 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커피 냄새 나는 것 같아. 예. 이런 커피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커피 공기업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스타벅스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 네. 신세계가 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네. 들으신 거예요, 저 댓글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커피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어디로 들어와요? 예? 어디에 제일 먼저 커피가 있어요? 인천항? 그렇죠. 항구에 있죠. 네. 한국 그래서 항만공사가 사람들이 커피를 잘 항만공사가 실제로 커피 컨테이너만 따로 보관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커피는 음식이잖아요. 음. 음식의 일종인데 상하진 않거든요. 잘. 그렇죠. 그래서 커피는 이제 물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인류 최초의 공기업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공기업은 그럼 없습니다. 동인도 회사 이런 데는 공기업은 아니었. 동인도 회사는 그냥 정부 소유였던 거죠. 정부 소유였던 기업은 거고. 아니었다. 네. 공공기관에 가깝냐? 비슷하지는? 그렇죠. 공공기관에 가까운 정부기관?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공기업? 프랑스 혁명 이전에 연도로 따져보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
화폐를 찍어냈던 곳이 있어요. 네. 101 맞다. 약간 잡스 네. 101 약간 뭔가 도전 약간 이런 화폐를 찍어냈던 곳이 있어요. 거기 일수는 있겠다. 어. 연도를 재보진 않았어요.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기 네, 다음 시간까지 알아요. 모르는 거 알아내기 성공. 성공. 저 목표가 새로운 이거였습니다. 관심사 네. 성공.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회사 비전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공기업이 이제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정년 보장되는데 중간에 이제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맞아서요. 왜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공기업에 가면은 오래 못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카파가 넓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건 같이 해 나가는 업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책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그 결정이나 개인의 권한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죠. 탑다운 방식이고 위에서부터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내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야근도 없이 그냥 빠르게 업무 강도가 높지도 않고 끝날 수 있지만 또 약간 막 난 일을 하면서 뭔가 성취도 좀 느끼고 싶고 막 내가 뭔가 막 아이디어도 내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빨리 막 올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되게 천장, 유리천장 같이 약간 느껴지는 거죠. 나는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막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나는 차라리 조금 야근을 하고 빡시게 일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삶의 패턴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공기업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사기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럼 공기업에서 갑자기 내가 일을 너무 잘해. 이 친구 너무 일을 잘해. 그러면 뭐 고속 승진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아예 그리고 없어요. 그거를 이제 윗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뭐 그렇게까지 해. 진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천천히 해. 우리 원래 하는 대로 해. 굳이 왜 그렇게까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외국계에서 하는 것처럼 뭐 사장님한테 헤이 폴 이러면 이제 공기업에서 어머.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럼 이제 종혁? 약간 이러잖아요. 헤이 종혁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공기업 이제 저도 제 친구가 이제 공기업 차장 이름 불러도 돼요? 종혁 이렇게? 종혁 씨 뭐 경사 없습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종혁 씨. 없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도 하시는데 네. 공기업 업무 강도가 낮은 거 맞나 그러는데 사실 공기업 업무 강도가 조금 세지기는 요즘,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공기업이 뭔가 많은 일을 해요. 맞아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좀 업무도 빡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기업을 왜 퇴사하느냐라고 뭐 왜 퇴사하는지 또는 그런 분위기가 맞는지라고 했을 때 조금은 개방적이에요. 실제로 학생 뭐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물어보면은 그냥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분위기 상으로는. 네. 부장이 나의 승진을 뭔가 터치를 할 수는 없거든. 그렇구나. 오히려. 과장이 나의 승진을 터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의 지키면서 그냥 할 말은 다 하는 정도. 그렇죠. 이렇게. 인사에 관련돼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네.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주어진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뭐 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 강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예를 들어 요즘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빡빡하죠. 빡세죠. 네. 빡세죠. 엄청 빡빡하죠. 연봉도 세잖아요. 네. 그 대신에. 그러니까 약간 좀 빡빡할수록 돈은 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연봉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일 많이 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받고 싶은데 그 그리고 내 부분도 좀 동기들은 있어요. 뭐 어디 증권회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뭐 그쵸, 막 수억 배 막 몇 억. 땡기는데 나는 뭐 그거에 민원 비해서는 응대해야 되고 이러다 어쨌든 보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공기업을 준비를 했다가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다시 퇴사를 해서 다시 공기업을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음. 그런 분들 많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방으로 이제 맞아요. 그 예. 수도권에 살다가 이제 지역으로 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가자마자 취미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가자마자. 취미 뭐 예컨대. 취미 뭐예요? 아무거나? 저는 취미 없어요. 공부하기. 저는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저요? 저는 취미. 배드민턴? 배드민턴도 충분히 칠 수 그 네. 취미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음. 저는
딱히 요리.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요리는 저는 이제 혼자서 해서 혼자서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 다 같이 불러서 누구 네. 먹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반찬하세요. 경상도 아주머니의 진짜요? 손맛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어쩐지 누구 손이 먹이는 너무 거죠? 예쁘신 게. 아 그러네요. 이 손으로 성서국수? 음식 해주시면 또 나중에 간장게장이랑 가능하십니까? 초대해 주세요. 네. 간장게장은 왜 답을 안 하세요? 초대 뭐. 한번 해주세요. 초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집에 함부로 잘 못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하시던 말씀이 물 한 모금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지금은. 네. 취미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취미를 가져야 이게 아까도 은희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공기업에 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걸로 성취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걸로. 그래서 제 친구는 차장인데 공기업 차장인데 예. 정말 6시 땡 하면 바닷가 가 있고 낚시하러. 낚시? 서핑? 요즘엔 서핑, 헌팅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서핑 아니요.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데 빨리 나와. 그래요?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데 아, 예. 해운대 이런 데 가시는 거 아니야? 저기 어디야? 광안리 이런 데? 헌팅하러? 저기 얘기만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아 그러세요? 아, 근데 네. 바닷가 가셔가지고 바닷가 가서 서핑하고 서핑을 낚시하고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아, 겨울 그 와이프분이랑 같이 서핑하시는 거예요? 네. 그... 뭐 겨울 되면은 무조건 스키장 가고 음. 그거를 거의 한 일주일에 3-4번을 하더라고요. 음. 3-4번을 하면서 이제 아 회사 가면 너무 피곤하다 계속 그러고 그렇게 다니면 피곤할 만한데 중요한 거. 취미가 너무 앞서 있어서. 근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공기업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생활 때문에 자기 공기업을 다닌다가 더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은 일일 뿐이다. 네. 그쵸. 그래서 오히려 신입 직원들이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든지 야 왔으니까 환영해 하자 뭐 하자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아, 아예 그냥 집에 가.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막 날 좀 챙겨주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빠. 신입이 들어왔는데 난 내 할 건 해야 되거든. 서핑 퇴근해서 가야 되거든. 서핑 가야 아.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챙겨주게 되고 지방에 있으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서핑 얘기하시니까 저도 서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잘하세요. 인터넷 서핑. 똥. 어떡하지? 이 방송 망할 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망한다 이런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아, 윤종혁 쌤. 저 혼자 망하겠습니다. 저 혼자. 방송은 살려야 돼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윤종혁 쌤이 여기서 지금 메인인 거 모르세요? 여기 맞아요. 윤종혁을 위한 코너잖아요. 지금. 윤종혁을 감사합니다. 위한, 지식자랑. 윤종혁을 위한 폴도 감사합니다. 윤종혁. 똥. 그렇습니다. 여기 네. 네. 이거 좀 이 얘기해 드릴게요. 글님께서, 네. 어딜 가든 기술직은 다 비슷하지 않나. 결국 라인 관리던데 제 삼성 반도체 다니는 친구도 발전 다니는 친구도 딱히 일이나 삶이 그닥 다른 걸 모르겠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기업은 30대 중후반으로 올라가야 편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 자회사라든지 이런 쪽이나 삼성 반도체는 전부 다 현장직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삶이 비슷하다라고 보이시는 건데 그 현장직을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실제로도 많이 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대 중반 5년 이상은 다녀야 공기업은 좀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어디든 좀 신입 때는 다 힘들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다 힘드니까. 네. 신입 때 안 힘드셨나요? 저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힘들었죠, 사실. 부담감도 좀 누구 있고. 때문에? 누군지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망합니다. 인생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생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기업에 들어가면 취미를 바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확실히 지금 뭐 워라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워라밸은 확실히 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뭐 들어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일단은 들어가서 네. 워라밸을 좀 챙길 수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접속해 계세요? 80명이요? 30명. 아, 예. 30. 30. 희망상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개발 고고. 맞아요. 네, 맞아요. 공기업 들어가셔가지고 뭐 부동산 중개사, 뭐 공인중개사 이런 거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제가 지적공사 전문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네. 직접 많아요. 내가 해보겠다 이러고 맞아요. 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만큼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이나 이렇게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도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연봉도 맞아요. 물론 뭐 많이 받으면서 네. 요즘에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짠한 게 이제 네. 공기업 이제 수업하니까 왜 공기업 가고 싶냐 이러면 솔직히 워라밸보다 정년 보장을 확실히 진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결국 생명이 길지 않다. 이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요즘에는 자포핑 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에 따라서 내가 뭐 여기를 입사를 했는데 애사심보다는 일단 실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네. 들어갔는데 저기에서 나한테 연봉을 더 준대. 그럼 여기 1년 다니다가 저기로 옮겨야지 하고 이쪽으로 옮겼어. 근데 여긴 일이 좀 힘들어. 근데 저쪽에서 여기 연봉은 너 지금 받는 만큼 주고 대신에 좀 더 편하게 해줄게. 그럼 다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서핑처럼 이제 자포핑 쪽이라고 하는데 호핑. 네, 자포핑. 아 뭐 메뚜기 같다 해가지고. 그렇죠.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닌다. 뛰어다닌다.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나는 정년 보장이 되고 싶어. 나는 뭐 옮겨 다니고 싶고 이런 거 말고 나는 여기 말뚝 박아 놓고 네. 그냥 계속 살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매번 보는 Z세대 분들은 좀 양면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성향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되게 신기하긴 해요. 사기업이나 대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좀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맞죠. 공기업은 진짜 그 정년 보장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너무 옮겨 다니는 것도 사실 뭐 좋진 않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그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도 약간 외국계 기업처럼 변해서 맞아요. 변해서 역량이 있으면 옮기는 것 네. 자체가 커리어죠. 맞아요. 본인의 커리어예요? 커리어가 되는. 몸값을 불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 적응 못해서 옮겨가는 거 아니야? 뭐 너무 회사에 너무 그래도 로열티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을 텐데 요즘 그런 게 아예 없어졌나요?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입에서 신입으로 가는 건 이상하지만 이제 신입이었다가 뭐 주임급으로 데려온다라든지 대리급으로 데리고 온다라든지 뭐 아니면 팀장급으로 데리고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그렇게 해서 좀 튼튼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보다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맞아요.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취업 포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헤드헌팅 쪽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사람인 이쪽도 그렇지만 그 원티드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이 되게 많이 뜨는 게 보통 이제 경력직 그걸로 해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제안하고 입사 제안하고 이런 형태가 조금 많아졌었어요. 우윳빛깔 이교육, 사랑해요 이교육, 멘탈 관리 이교육. 멘탈 관리 좀 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멘탈 좀 무너져 보이나? 그런가 봐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인포머틱한 네. 정보 전달 위주의 방송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고품질의 약간, 정보들이 막 그렇죠.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살롱 이런 거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럼요. 내일 뭐 방송에서는 좀 더 재밌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정보 전달 방송인 줄 알고 왔어요. 아니요, 오해하신 거예요. 윤조혁 쌤은 정보 전달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물어보면 되거든요. 아, 맞아. 우리 둘만 이렇게 우리 떠들고 둘만, 하니까. 그렇지. 예. 약간 아빠랑 알겠습니다. 교수님이랑 이제 네. 어떻게든 기회만 노리는 대학원생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연봉에 대한 궁금증은 뭐 근데 사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듣긴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공기업 들어가면 연봉이 뭐 높진 않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인국공 이런 데 얼마나 받아요? 연봉 순위 좀 알려주시죠. 지식 나누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예, 연봉이 조사하는 데마다 좀 달라요. 음. 왜 조사하는 데마다 다르냐 하면은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데도 있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다른데 지금 현재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3,500에서 3,800 사이 전체적으로 조금 했을 올랐네요. 때. 네, 또 좀 올랐죠. 그럼 실수령 얼마 정도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달에 거의 한 100대 후반? 310에서 20 정도? 아하.
310에서 20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제일 평균이에요. 여러분. 평균이에요, 네. 평균. 공격 그런-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4,500? 4,500이면 크리스 많다. 파크 4,500 정도가 가스공사. 까공. 네, 가스공사가 가스공사라고 하죠. 네. 가스공사. 가스공사가 한 4,500 정도 요렇게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인드도 4,500. 토맛 나는 토마토 먹기 대 토마토 맛 나는 토 먹기. 와 되게 고급지다. 예. 혹시 MC 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교육 갑자기요? 하나의 그 고급스러운 목소리 저는 그래도- 선택하기. 예. 아 선택요? 네, 네. 선택해야 아 돼요. 저는 이거 예전에 해봤었는데 저는 먹어봤다고요? 토마토만 나는 토먹기요. 먹었다고요? 아니 이거를 해봤는데 제가 그럼 만들어 드릴게요. 언제 한번 토마토 먹고 예. 토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만 나는 토먹기요. 저는. 토를 드시겠다고요? 네. 아. 그래도 토마토 맛이 나잖아요. 아. 네. 토마토인데 토맛이 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토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잘 두르고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구워드릴게요. 되지. 맞아. 은희 쌤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토마토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예, 토맛 나는 토마토 토를 먹는 먹지. 게. 왜냐면 예. 식감이 저는 토가 식감이 별로일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냄새가 아 특유의 왜 냄새. 자꾸 그런 걸 상상시켜요? 특유의 죄송합니다. 냄새가 있잖아 토에는. 예. 남이 토한 거면요? 남이 토해도 맛있는 토가 낫죠. 어머 진짜요? 그럼요, 맛있는 토가 낫죠. 건더기. 우리 다음에 그러면 한 그릇 네. 이렇게 사카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먹다가 이제 좀 건더기 씹히고 뭐 이러면 어떡해? 똥만 가네. 카레맛 똥요. 저는 카레 맛동. 똥을 드시겠다고요? 아, 그럼요. 역시 그럼요. 방송이 사드로 가다 연봉 못해. 얘기하다가 예, 예. 연봉이 그래서 아, 4,500 정도면 가스공사 정도인데. 가스공사 정도. 예. 네. 가스는 어때요? 그러니까 가스맛 나는 방구. 방구 냄새 나는 가스. 왜 그걸 선택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걸 선택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쓰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겠다.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빠질게요. 지금 문똥혁이라고 올라왔잖아요. 똥을 추앙하라. 아 네. 덥다. 가스를 추앙하라. 방구를 추앙하라. 네. 아 근데 연봉 뭐 사실 네 그럼 제일 낮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어디가 낮아요? 낮은 경우는 많아요. 많은데 기관 거의 이런 한 재단 이런데 2,800 정도 수준. 진짜로? 네. 많아요. 네, 2,500 수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지역형 자치단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재단 이런 곳에서는 경우는 거의 한 2,300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년 보장되는 대신에 그렇죠. 근데 못 들어본 공기업인데 좀 연봉이 괜찮은 데들도 있어요. 맞아요.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런 데 엄청 국방과학연구소는 너무 유명하죠. 아, 유명해요? 사실. 어.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너무 몰랐어. 유명하고 네. 한식진흥원 들어봤어요. 한식진흥원 한식진흥원. 거기가 이제 인사동에 한식을 있어요. 홍보하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언어 좀 잘하면 언어 좀 잘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연봉도 한 4,100 정도 수준이라서 아우 높다. 괜찮아요. 거기는. 들어가시려고 물론- 하는 거 아니죠? 물론 생각해봐야겠다. 한 명, 두 한식진흥원. 명 이렇게 뽑아서 그런데 음. 제가 요즘에 이제 숨어 있는 공기업들이 이렇게 찾아서 뭐 영상으로 올리는 거 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우리 어디 가면 편- 볼 수 있어요 그 영상? 제 유튜브요. 치트키. 유튜브 치트키 뭐라고 치면 TV요. 치트키 TV. 치트키. 치트키. 네. 여기서 홍보를 하네. 네. 어서 홍보하세요. 1분 드릴게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30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 편집자가 네. 자막을 달았어요. 아 이런데 우리 편집자가 가고 싶어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편집자가 밑에 가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편집자까지 있을 정도면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한 1,600명 아 가까이. 맞네, 맞네. 맞네요. 지금 수도권 근무 고연봉 개꿀 직종. 맞아. 없어요. 아, 개꿀 직종까지는 아니, 아닌데 맞아요. 한식진흥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카인드. 카인드. 카인드가 여의도 IFC몰 23층. 와 너무 좋다. 거기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한강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아 40몇 층인가? 뭐 아무튼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대지기는. 쌤이 좋아하는 중대지기? 쌤이 좋아하는 기업, 어디요? 저 좋아할 만한 기업, 트레킹 지원센터, 아 트레킹 지원 센터가 등산 있어요? 트레킹 지원센터.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은 등산 트레킹을
그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요? 만드는 아, 약간 그 관광, 문화관광 그렇죠. 그쪽이네요. 문화관광 이쪽이에요. 너무 트레킹 궁금했는데. 지원센터 네. 거기 얼마 주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좀 3,100 일이 정도? 재밌겠네요. 네, 일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등산해야 되는 거 필기가 아니에요? 없어요, 거기가. 그러면은 필기가 이 없어. 자소서를 잘 써야 되네. 자소서와 면접. 와. 면접 때 뭐 이렇게 시키나요? 뭐 라펠 던지는 법 뭐 이런 거. 그런 건 안 시키겠죠. 아 그래요? 이제 등산화 입고 등산복 입고 오라고. 근데 그거는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리라든지 이런 데 어디 가봤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면접에서. 카이는 너무 유명하죠. 근데 거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 카이는 너무 유명해요. 네. 수도권도 들어가기 쉽지 아니지 않아요. 않나요? 카이는 지금 네. 옮겼죠. 서산인가 뭐 어디 있지 않나? 백두대간 타면 프리패스래요. 아니에요, 거기는. 백두대가. 네. 사무 업무 하셔야 됩니다. 트레킹 지원센터가 있는데 커피 공기업이 어떠 애석하게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커피를 생산을 하면 모를까. 커피를 생산하면 하면은 커피 공기업이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스공사가 올해 가스공사 사장님이 올해 신년회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부터 2022년은 우리는 가스공사가 아닌 수소공사로 새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소경제 때문인 거거든요. 수소경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초봉 얘기 뭐 이렇게 해봤고 연봉 얘기. 네. 아직 해봤고. 1위 공기업 네. 얘기 안 했는데 1위 공기업은 어디예요? 1위 공기업이 IBK죠. 그래서 기업은행. IBK가 굉장히 인기가 좀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기도 빡시죠. 근데 면접이 아. 진짜 빡시죠. 네, 오늘 면- 면접이 있었어요. 아, IBK 면접이 진짜 기업은행. 빡세요. 맞아요. 오늘 9시부터 5시까지. 오늘 이제 그 면접 본 친구가 있는데 죽겠다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코로나라서 다행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원래는 합숙 면접. 원래는 합숙 면접이죠. 근데 원래는. 거의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합숙 면접을 하면서 널널하게 했던 걸 9시부터 5시까지 한 번에 끝낸대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네. IBK 공대생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디지털 전산직밖에 직군. 없어요. 네. 전산직밖에. 디지털 직군을 채용을 해서 네. 예, 기계나 이런 쪽은 없고요. 네. 네, 전산 직군, 디지털 직군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디지털 직군이나 뭐 금융 일반 직군이나 면접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하는. 그래서 금융공기업은 면접이 좀 금융공기업은 면접에서 경제와 관련된 것들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그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요. 최근에는 디지털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죠. 네, 디지털, 금융 관련된 지식. 그래서 공기업 들어가기가 너무 나날이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높아지고 빡셔져서 빨리, 그러니까 오늘 취업이 내일 취업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모로우 앤 네. 글로벌로. 그렇죠. 투모로우 글로벌. 근데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사실 옛날 네. 조선시대로 따지면 과거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경쟁률 이 정도였나요? 과거 시험 경쟁률은 어땠나요? 과거였죠. 과거는 시험은 장난 아니었죠. 몇 대 몇이었어요? 몇 대 몇? 과거는 몇 명 뽑는지 아세요? 한 명? 과거는 12명. 200명 뽑습니다. 200명. 200명. 전국의 그래서 모든 생원들을 장원급제. 생원들을 200명 뽑아요. 근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느냐면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할아버지인데 막 장원급제하고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손자, 아들, 할아버지가 다 같이 공부하잖아요. 장원급제 하려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창피하겠다. 그 하려고 진짜 다 공부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스터디장이야. 자 얘들아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너 졸지 마. 야 너 그렇게 너 하면 뭐야? 벌금 내야 돼 1,000원이야 막 이러면서. 과거 시험은 네. 논술형이죠. 모듈형이 아니라 논술형이죠. 그러니까 일필휘지 막 이런 말도 그때 네. 나온 거잖아. 일필휘지. 네, 그렇죠. 일필휘지. 크리스팡님이 네. 그 공기업 무기계약직이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 저 질문 하시네요. 좋다. 아. 네. 공기업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력직이 많습니다. 경력직으로 좀 많이 뽑는 거고요. 원래 계약직에서. 원래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다른 건 뭐냐면 연봉이 안 뛰어요. 왜요? 연봉 그렇게 계약을. 계약을 그렇게 하죠. 계속.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시려면 저는 차라리 아예 좀 처음부터 높은 공기업 신입 연봉만큼은 주니까 신입 연봉 초봉 자체가 아예 높은 공기업으로 무기계약직을 하는 건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연봉 테이블이 낮은 회사에 무기계약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네. 무기를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질문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OMR 제가 코드 말장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과거 시험 최하명 인턴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그랬죠.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천재들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율곡 선생이 9번 장원급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황 선생님은요? 율곡이 이황 선생님은 퇴계 이황.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은 약간 소지섭 닮으신. 맞아. 네. 좀 다르죠. 네. 좀 다른 다 것 중에 갖췄다. 하나가 뭐냐 이황 하면은 선생님. 맞아요. 잘생기고. 서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원으로 가셔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스승님의 역할. 약간 비선 느낌인가요? 비선? 그렇죠. 비선 느낌인 거죠. 그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서원철폐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배에 힘 주시고 얘기하시는 서원철폐. 아니 지금 아 예. 2분 남았네. 네. 빠져들었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지식 변태와 함께한 윤 이어링님과 함께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물 지금 증정해드릴 분 3분을 골라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채팅창이 활발했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네. 뭐 이렇게 진짜 진솔한 질문을 해주신 분한테 뭐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네. 지금 나 줘라 하는 야굴님. 그냥 나 나 줘라 줘라. 하는 야굴님. 절묘했다. 야굴님 네, 야굴님. 절묘했다. 빠르다. 예. 왜냐하면 좀 센스 있는 말도 하셨고 또 진지한 얘기도 하셨고 맞아요. 야굴님 오늘 활약이 그래서 대단했어요. 그래서 야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주라 시고르자 부족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처음부터 딱 찝었어요. 누구요? 요즘에 약간 눈이 나빠져가지고 어떡하지? 어디요? 사고르 자부종님. 시고르 자부종. 시고르 자부족. 시고르 죄송해요. 시고르 자부종. 사골 먹고 싶었나 봐요. 네. 시고르 자부종님 아까 너무 센스 있는 얘기들 그리고 일단은 추앙한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왕. 추앙. 저는 빵끈님 어떨까요? 빵끈님 뭐 동의하십니까? 너무 좋죠. 빵끈님도 아빠라고 하신 분. 그러니까 그쵸, 불꽃 윤조영 쌤이 아빠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노려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증정자도 골라봤는데 윤종혁 쌤의 오늘 방송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짜 윤종혁의 원어원이라고 해도 맞아요. 윤종혁을 굉장히 위한, 활약하셨기 윤종혁의 때문에. 의한. 아빠. 아빠. 오늘 방송은 아빠가 돼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요? 네, 재밌었어요. 아, 네.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링기거리 공약을 하셨다는 점. 링 귀걸이가 아니고 귀 뚫는다고 귀는 그랬어요. 뚫겠다. 근데 거기다 링기거리 한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 알겠습니다. 번 정도.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제발.